골키퍼의 역할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마지막 방어선일 뿐만 아니라 공격을 시작하는 최전선이기도 합니다. 흔히 믿을 만한 골키퍼가 있는 팀들이 매 시즌 승점을 더 챙긴다고 말하기도 하죠. 이에 걸맞게 포포투가 2020년 월드베스트 골키퍼 탑 10을 선정했습니다. 10위 다비드 데헤아입니다. 데헤아가 17-18 시즌 보여주었던 세계 최고 기량을 유지했더라면 이 리스트 1위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당시 데헤아는 상대가 제 아무리 결정적 기회를 얻었다고 해도 선방쇼를 보여주며 상대를 아연실색하게 했죠. 하지만 데헤아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실수를 하고 이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폼 저하를 보였습니다. 28세인 그는 여전히 엄청난 선방을 할 수 있는 선수이지만 그 전에 기량만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9위 에데르손. 골키퍼들이 빌드업해야 하는 시대, 에데르손만큼 빌드업 능력을 가진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에데르손은 맨시티를 공격적으로 전진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격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프리미어리그 선방 순위는 12위입니다. 순전히 골키퍼로서는 최고의 시즌을 보내지 못했지만 공격면에선 맨시티에서 아주 가치가 높습니다. 8위 마누엘 노이어. 얼마 전까지 노이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골키퍼였습니다. 심지어 바이에른 뮌헨 감독 시절 펩 가르디올라는 그를 미드필더로 기용하고 싶어 했고 2014년 발롱도르 투표에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4개월 동안 반복되는 발 부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노이어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저조한 선방률을 보이는 선수 중 한 명이긴 하지만 패스 기록은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한동안 최상의 기량을 보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세계에서 제일 가는 만능 스토퍼 중 한 명입니다. 7위 3위를 한다노비치. 8년 전 인테르에 합류한 이후 한다노비치는 조용히 유럽 최고 골키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다노비치는 마땅히 받아야 할 국제적인 찬사를 좀처럼 받지는 못했지만 일관적인 플레이로 밀라노 전설이 되게끔 했습니다. 한다노비치는 침착하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공중볼에서도 강점을 보입니다. 과거 골키퍼 유형과 같이 그는 수비에 보다 중점을 두는 선수입니다. 세리에 A에서 74.7%의 선방률을 보였습니다. 이 붐은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6위 피터 골라시입니다. 2015년 자매클럽인 잘츠부르크에서 피터 골라시를 데려온 건 라이프치히가 그동안 한 영입 중 가장 똑똑한 영입일지 모릅니다. 200만 파운드의 라이프치히에 합류한 뒤 그는 이후 5시즌 동안 아주 센세이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골라시는 신장이 크고 숏스토퍼로서 능력도 훌륭합니다. 73.6%라는 선방률도 뛰어나지만 사실 골라시의 의사소통 능력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5위 케일러 나바스입니다. 나바스는 레알 마드리드에 잘 맞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았고 구단은 나바스보다 더 이름값 높은 선수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죠. 결국 나바스는 2019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에는 이득이었습니다. 33세인 나바스는 올 시즌 리그왕 어떤 골키퍼보다 더 많은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18경기에 달하죠. 이 기록이 부족하다면 챔피언스 리그 기록을 보시죠. 나바스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5경기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4위 티보 쿠르투아. 레알 마드리드에서 불안한 생활을 시작했지만 곧잘 적응했습니다. 나바스의 대체 선수로 레알에 합류한 쿠르투아는 훌륭한 영입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쿠르투아는 슈팅 71.2%를 막아내며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좋은 선방률을 자랑합니다. 24경기에서 16실점만 하며 편안하게 최소 실점 부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세, 그는 골키퍼로서 최고의 때를 막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3위 마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 테어 슈테겐은 골키퍼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발 밑이 깔끔해 바르셀로나 플레이를 빌드업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테어 슈테겐은 패스만큼 골키핑 능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독일 주전 골키퍼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2위 알리송 베커. 반다이크와 함께 알리송은 리버풀을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자로 만드는데 공로를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알리송은 지난해 8월 노리치와 경기에서 무릎 인대를 다친 뒤 시즌 초반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리버풀 포백은 갑자기 다소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알리송이 재능 있는 스토퍼인 동시에 훌륭한 조직을 이끄는 존재였다는 의미죠. 발밑이 좋고 선방 능력이 갖춘 골키퍼는 보기 드뭅니다. 리버풀이 알리송을 지내게 된 것은 행운입니다. 1위 얀 오블락입니다. 지난 2월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한 아틀레티코는 리버풀이 2차전에 올인할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 리버풀의 공격은 파도처럼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블락 때문에 좌절되었습니다. 오블락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라리가 73.1% 선방률을 기록하고 있는 오블락은 아틀레티코에서 178번 출전 만에 100번째 클린시트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시즌 동안 자모라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 보여준 모습만큼은 오블락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이상 포포투였습니다.